안녕하세요. 사소한 이유식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유식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오트밀 사용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요새 부모님들께서는 이유식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기 때문에 이유식 초기부터 뭐 작곡을 사용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작곡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늘려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특히 이유식 초기에 많이 쓰는 작곡 중에 하나가 오트밀이더라고요. 네. 오트밀부터 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트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트밀이 예전엔 사실 사용을 안 하던 식재료였는데 그죠?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19년도인가? 네. 그때부터 갑자기 오트밀을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붐이 일어났어요. 네, 그때부터 질문이 많아지시면서 요즘에 좀 제일 정점에 이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0년도 이때 처음 이유식을 했으니까 그때는 현미. 네, 맞아. 현미를 사용해도 이런 거. 되나요? 찹쌀 사용해도 되나요? 뭐 이런 네. 질문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핫한 잡곡류 중에서 오트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오트밀은 잡곡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식이섬유가 많으면서도 잘 소화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사용하기가 적합해요. 그래서 영양가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니즈가 많다 보니까 마트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면은 참 쉬울 텐데.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거버라는 네. 브랜드가 되게 이유식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옛날 네. 브랜드가 됐고 뭐 요새는 뭐 플라이 하반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고 국내산도 굉장히 많이 네.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퀵 오트밀 이런 것들도 이제 어른들도 많이 먹게 맞아요. 되고 등등 되게 다양한 오트밀 상품들이 있는데 어른들도 아침에 밥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아이들도 이유식 후기에는 뭐 한 끼는 오트밀로 식사를 하기도 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류를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사야 되는지 그다음에 시기별로 어떻게 좀 골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오트밀은 잡곡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오트밀이? 오트라는 말이 귀리를 영어로 했었을 때 오트라고 귀리. 하거든요. 거기에 따서 오트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껍질을 벗겨서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오트밀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귀리로 만든 죽이다 해서 오트밀이라고 네네네. 부릅니다. 까끌까끌하니까 식이섬유가 좀 풍부하고 그다음에 장운동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단백질 함량도 그냥 일반 백미보다 훨씬 높고 비타민 B,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좋은 잡곡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뭐 이거를 이유식의 초기에도 이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아이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잡곡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로는 잡곡에 있는 다른 영양소들이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잡곡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게 돼요. 오트밀도 잡곡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식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영양도 풍부하기 때문에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오트밀 종류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거를 맞아요. 조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트밀 종류에는 베이비 오트밀, 아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트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퀵 오트밀도 있고 롤드 오트밀이 있어요. 베이비 오트밀 같은 경우는 안에 철분 강화제가 살짝 첨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입자가 곱기 때문에 초기에도 사용이 가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퀵 오트밀 같은 경우에도 100% 귀리로 되어 있으면서 입자가 되게 곱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롤드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입자가 있어요. 롤드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한 중기, 후기 정도부터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러면 약간 이 베이비 오트밀들은 곱게 밀가루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밀가루 정도는 아닌데 약간의 입자가 있는데 얘를 물에다가 넣으면 풀어져요. 풀어져서 죽처럼. 죽처럼 거의 입자가 없게 만들어지거든요. 퀵 오트밀하고 거의 입자가 비슷한데 베이비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롤드는 이렇게 그 귀리를 이렇게 롤해서 네, 맞아요. 한 건가요? 납작하게 그러면 좀 되어 입자감이 좀 있겠네요. 네, 아, 네.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유식 초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자감이 좀 적은 그런 베이비 오트밀 위주, 그리고 철분은 우리가 섭취를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용을 하고 네. 이제 후기로 갈수록 좀 입자감이 있는 네. 오트밀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분이 들어있는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사용을 하시되 너무 많은 용량만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과다하게 또 섭취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초기에는 뭐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런 베이비 오트밀 사용하다가 좀 후기 가면 고기도 많이 먹게 되고 네, 다른 네, 네. 음식에서 철분을 많이 섭취하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덜 쓰고 퀵 오트밀로 좀 넘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왜냐하면 철분을 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변비도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소화불량 같은 것도 생길 수 네, 있으니까요. 유식 시기를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고 어,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철분 강화는 좀 단기적으로 초기에 사용하고 후기에는 네. 퀵 오트밀로 가면 네, 좋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후기에 철분이 강화되어 있지 않은 이제 퀵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100% 귀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 끼에 어느 정도 넣으면 적당할까요? 이제 우리가 잡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사용을 할 때에는 소화가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쌀과 오트밀의 비율은 한 4대1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소량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서 나중에는 한 1대1 정도로 비율로 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100% 오트밀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는 왜냐면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항상 쌀과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그렇죠. 해주시고 오트밀만 주신다면 완전한 잡곡이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이제 소화나 아니면 너무 포만감이 또 많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 섭취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대1까지만 권장을 합니다. 아,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이게 몇 그램 1대1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몇 그램씩 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섭취하게 네. 하라. 그런데 이게 조리 후인지 조리 전에인지, 이거는 쌀도 마찬가지지만 네네네네. 이런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철분이 강화되어 있는 뭐 베이비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5g을 초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5g이라는 거는 조리하기 전이에요. 고체일 때 그람수를 쟀었을 때 5g 정도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네. 그리고 그냥 퀵 오트밀이나 뭐 롤드 오트밀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조리하기 전 쌀과 잡고 오트밀의 비율이 1대1 정도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트밀을 그럼 사용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아이들은 이제 소화기관이 미숙하다 보니까 좀 주의를 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오트밀 어른들 어떻게 먹죠? 그냥 정수기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우유에다가 타 먹기도 네, 하고. 우유 맞아요. 우유에 어, 타먹기도 하고 가열시키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어른들은 끓이진 빨리 않지. 빨리 먹으니까. 맞아.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가열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트밀만 사용하시면 안 된다. 오트밀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곡류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트밀과 그 다음에 단백질류와 그 다음에 채소류가 항상 균형을 맞춰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오트밀만 주시지 말고, 오트밀은 곡류니까 이제 뭐 네. 계란 네, 같은 맞아요. 반개 네. 정도 이제 같이 삶아서,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채소 한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훌륭한 한 끼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가열은 선생님 네. 그 냄비 씻어야 되니까 혹시 그 렌지에 가열해 되나요? 렌즈에 가열하셔도 네. 되죠. 하지만 렌즈 가열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높은 열을 가해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줄 때도 모든 용기도 다 하나하나씩 소독을 하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음식도 충분한 가열을 해야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균들이 이제 사멸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고서는 물을 넣고 5분 정도는 가열을 해주셔야지 좀 충분한 열을 발산하면서 뽀글뽀글 이제 뚜껑 닫고 있으면 뽀글뽀글 약간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오열이면? 그러진 않아요. 뚜껑 열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뚜껑 닫고 가열을 해주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들
용기들도 네, 실리콘 용기. 같은 거. 실리콘 용기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넣고 가열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한번 충분히 가열한 다음에 네. 식힌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게 네. 좋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트밀이 굉장히 영양가 있는 곡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도 영양가가 많지만 네. 이제 무조건 이제 많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을 조금 숙지하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분 강화 오트밀, 특히 베이비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주시고 바로 이제 퀵 오트밀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네. 주실 거면은 간헐적으로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100% 오트밀 같은 경우는 쌀과 1:1 비율까지 이제 먹이는 걸로 하고 오트밀 단독으로 배식하는 것보다는 오트밀은 곡류이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이나 채소를 같이 곁들여서 이제 한 끼 식사로 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가열을 해서 먹이자. 이렇게 이제 격리를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핫한 우리 식재료 오트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트밀 이유식에 고민 중이신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정말 제품들이. 많죠. 근데 사실 이게 베이비 오트밀이구나, 퀵 오트밀이구나, 롤드구나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안 써 있는 것도 안 있어. 써 있는 거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장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걔네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금. 네. 너무 좋죠. 네네네. 네. 저도 궁금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한번 정보도 얻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유식이 짐이 되어버린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